네,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정책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된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3,400선을 돌파했고 4거래일 연속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3,400선 돌파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증시가 사실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 증시가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올라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은 다른 나라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도 한국 주식이 이상하게 안 오르는 자꾸 소외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주식도 같이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승의 이면에 또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정부의 어떤 주식 시장의 어떤 밸류업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대주주 기준을 지금처럼 50억 원으로 유지를 한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 상승할 때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나는 그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켓에 펀더멘털과 관계없는 호재가 있어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구조적으로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전에 있었던 상법 개정이라던가 이번에 있었던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라던가 이렇게 뭔가 소액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갖고 있었던 저평가 부분들이 조금씩 거쳐내져 있는 부분, 내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우리나라 주식의 상승 모멘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실 대외적인 요소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유럽 증시의 부진에 따른 풍선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동의를 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유럽 경제를 볼 때는 흔히 말해서 원투펀치라고 하죠. 독일과 프랑스 경제가 유럽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이 나라들의 성장세가 유럽의 성장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들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재정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총리 2명이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프랑스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유럽 시장이 좀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좀 옮겨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인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 아시아 주식들을 조금 차기 유명한 투자처로 뽑고 있는 글로벌 투자 업체들이 늘고 있고요. 거기에서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가 조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유럽에서 좀 빠지면서 일본도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얼마 전에 오라클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 이 오라클의 실적이 좋은 게 단순히 실적이 좋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AI 투자 쪽에 갖고 있던 생각들 이거 투자가 실적이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들에 대해서 우려를 좀 시켜준 부분 이런 것들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다시 들어갈 거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상승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했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한 결정이었다 아니면 어떤 배경이 좀 작용했다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주식시장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되는 부분을 좀 걷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부동산과 같이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세대들이 같이 커온 자산이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부동산은 이미 너무 덩어리가 커져 버렸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본인들과 같이 클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과 같이 조금 덜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간 것들은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정부의 큰 정책 기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정책 기조가 있던 와중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이거 이번 정부가 과연 밸류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에 대한 의문이 들던 차에 다시 원래의 방향성을 찾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향후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흐름을 갖고 나갈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한 상황인데 나중에라도 혹시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조금 남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방침을 왜 바꿀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관련된 이슈에서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게 세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 세수가 잘 안 거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들을 하면 세수가 몇 천억 정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더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내 전반적으로 선순환 구조,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서 조금 더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세수가 느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세수 부분 측면에서 저희가 주판화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 흐름을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처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4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사실 어렵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그러니까 오늘 지수 끝난 거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천까지 17.4% 남았더라고요. 예. 그러면 17.4%가 현재보다 낮았을 때가 언제인지를 계산해 보니까 한 2,900 정도에 있을 때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6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이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딱 3개월 정도 전이죠. 지금과 같은 모멘텀이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도 내년 초반부에는 4,000대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나오지만 네. 앞날이 사실 쉽지 않은 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들은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부분보다는 저평가가 거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뭔가 이슈가 되는 테마주들이라던가 산업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얼굴들이 튀어나오면서 펀더멘탈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셨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 대주주 50억 원 기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선반영된 결과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좀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언급을 하셨고요. 이것을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려놓고 꼭 고집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선반영 아닌가 싶고요. 그 얘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시장의 기대치가 이만큼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기대치에 조금 더 미진한 앞으로 정책들이 있을 때는 시장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이번에는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0.5%포인트 이상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한 0.25를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들에 대해서 연준이 조금 더 점검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0.5를 내렸다가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이 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연준이 그 다음 스텝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내리고 남은 두 번의 FOMC가 있습니다. 10월, 12월이 있는데 한 번씩 내려서 올해 총 3번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이 3, 6, 9, 12월에 발표하는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연말에 갔을 때 기준금리가 얼마나 돼 있을까? 기준으로 보면 한 2번 정도 연준에서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점도표가 업데이트 되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3번의 금리 인하보다는 2번의 인하 정도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번의 인하 그리고 이번 주에는 0.5%포인트보다는 0.25 정도의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우리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영향이 좀 클까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도 이미 미국의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선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정책 기조를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들이 최근에 조금 식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약간 이격이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미국의 노동시장은 식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그만큼 안 좋아질 거냐, GDP 같은 게 안 좋아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의 최근에 1년 정도의 GDP 성장률에 작게는 한 6분의 1, 많게는 한 30-40% 정도가 AI 관련된 투자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AI 관련된 투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이랑 좀 이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AI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살아있는 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갑자기 안 좋아질 가능성 저는 좀 작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갈 것보다는 한 2번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본다라는 시나리오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일단 유지를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또 세제 개편안의 또 다른 축인 배당소득 분리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고 세율을 35%로 책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기존에는 소득을 합산해서 배당소득에서 소득이 나왔을 때도 기존 소득의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매기다 보니까 최고 세율을 높은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최고 세율 구간으로 보면 이제 45%까지도 갈 수 있는데 요거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원래 나온 안이 한 25% 최고 세율, 한 3억 원 이상에 대해서 그 수익이 나더라도 그것이 25% 정도까지 갈 거다라는 것이 최근에 나왔던 안에서 또 정부는 요거를 35%로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조금 지금 약간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35%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최고 세율 45%와는 차이가 그렇게 사실 많아지지 않거든요. 예.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것들이 이 배당을 해주는 회사 입장에 좀 배당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대주주들에게도 약간 이 배당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소액주들과 대주들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좀 일치시키려는 목적이 있는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세율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 그리고 실제 이것이 미칠 영향 이런 것도 좀 다를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반대 놓은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세수 얘기인데 세수 얘기는 큰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네.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데이터를 통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면서 주식에 대한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더욱 커질 텐데 증시 흐름을 보실 때 그리고 투자하실 때 어떤 변수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건 저는 미국하고 관세 협상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게 네.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시장에 실망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산업별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오면서 이런 것들이 증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하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식과 관련한 이야기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